네, 이번에는 신체 사정의 생리적 기능 사정 중 맥박이에요. 우리가 이제 2살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맥박 측정에서는. 그래서 2세 이하일 때는 심청 맥박, 에이피칼 펄스. 그래서 MCR 미드 클라비클라 라인에서 수직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그 갈비대에서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위치에 청진기를 대고 어, 심천 맥박, 에피칼 펄스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2세 이하고요. 아기들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1분을 풀로 꼭 측정해서 맥박을 맥박 측정수를 기록해야 되고요. 요골 맥박은 2세가 넘었을 때, 2살 이상의 아이일 때, 2살이 넘은 아이일 때는 요골 맥박을 재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지만 그 왼쪽 다섯 번째 늑간에서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심장도 자라기 때문에 7살 이상에서는 다섯 번째, 그리고 7살보다 어렸을 때는 그 네 번째 에이피칼 펄스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ICS는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로 그 늑골간, 첫 번째 늑골간, 두 번째 늑골간, 세 번째 늑골간, 네 번째 늑골간, 다섯 번째 늑골간, 늑골의 그 늑골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맥박은 불규칙하기 때문에 아이들 경우에 1분을 풀로 측정한다. 심천맥박은 2세 아직 2세에 다다르지 않은 어린 영유아, 그리고 요골맥박은 2세가 넘었을 때, 그리고 에이피칼 펄스는 왼쪽 그 미드 클라비클라 라인을 수직으로 MCL 라인을 쭉 가상으로 그어서 7살보다 어렸을 때는 네 번째 늑간, 7살보다 큰 아이는 다섯 번째 늑간에서 측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호흡인데요. 영아는 호흡을 어디로 관찰을 하죠? 복부로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2세에서 3세쯤 되어야지 가슴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호흡수를 관찰할 수 있고 측정이 되는데, 흉식호흡을. 근데 그 전에 영아 경우에는 복부를 관찰해서 호흡수를 체크를 하고요. 보통 7세경에 그 흉식호흡이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살보다 어린아이다, 그럼 복식호흡수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검진자가 맥박을 측정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동맥 위에 놓거나 흉부에 청진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마치 맥박을 계속 재는 것처럼 하면서 복부에 오르락 내리락 되는 횟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디곡신을 복용할 때에는 심장이 어떻게 움직이죠? 타키? 브라디? 네, 브라디카야. 섬액이 관찰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건 없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서 생리적 기능 사정 시에 영향을 받는 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이탈이 떨어졌다 올랐다 바로 의사에게 노티하는 게 아니라, 담당의에게 노티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먹고 있는 약, 그리고 어떤 이벤트, 막 검사를 갔다 왔더니 검사 현장에서도 약을 투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바이탈을 측정하고, 바이탈 측정하자마자 바로 노티하는 게 아니라 위급 시에 뭐 출혈이 감지됐자 그런 경우는 다른 얘기지만, 보통은 바이탈을 잠시 텀을 두고 간격을 두고 다시 한번 재측정을 한 다음에, 아 역시 나의 측정이 정확했구나를 확신하고서 노티를 하고 기록을 하게 되죠. 기록할 때는 언제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재측정은 또 언제 했는지, 얼마 만에 했는지, 몇 분 만에 했는지, 뭐 10분 만에 했는데, 30분 만에 했는데라는 걸 정확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노말 그 호흡은 배하고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이 동시에 관찰될 때, 동시에 상승이 될 때는 가슴과 배가 같이 올라가고,
다운이 될 때는 같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시소 형태의 호흡을 보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럴 때는 흉식 호흡은 내려가는 것으로 관찰했는데 복식 호흡은 배가 불뚝 솟아오르는 모양으로 시소를 타는 모습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또 아이의 정상 호흡과 비정상 호흡의 양상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리트랙션이 있을, 그러니까 흉벽에 리트랙션이 있을 때는 흉벽 견축, 흉곽 견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시서 레스피레이션, 시소처럼 흉식과 복식 호흡이 가슴과 배가 오르락내리락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동시에 같이 가슴과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이미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혈압을 보겠습니다. 혈압은 커프 너비와 커프 길인데 커프 너비는 팔꿈치와 어깨 견봉 사이에 상완 중간 지점 팔둘레 45에서 50% 절반을 덮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커프 전체 길이는 공기주머니가 겹치지 않고 팔이 한 100에서 100%, 80에서 100%를 덮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팔꿈치 위 상박의 3분의 2를 덮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전용 커프가 또 있어요. 우리 모아 시뮬레이션 룸에 있거든요.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P 측정이 부정확한 원인은 커프 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동 병동일 경우에는 아동 신체 크기에 맞게 측정 도구도 그 사이즈별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아동 병동은 출근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게 인계 물품이 많아요. 그래서 병동이라든지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신생아 중환자실은 인수인계를 받는 간호사들이 체크하는 그 물품 대장 그리고 간호 보조원들이 체크하는 물품 대장이 아주 여러 권이에요. 한 권마다 또 수십 종류가 있고 그래서 보통 출근을 20-30분 전에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앞에 근무번이 체크를 다 해놓은 게 내 근무번에서도 내 근무 듀티에서도 그 내용에 그 개수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해요. 만약에 없으면 전 근무자에게 지금 내가 만약에 데이면 나이트 근무자에게 물어보고 왜 없는지 수리를 보냈는지 잃어버려서 그 전 듀티부터 계속 인계가 내려오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때 일찍 출근해서 일단 성실성으로 여러분이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일찍 출근해서 그 인계 대장이 유난히 또 일찍 출근하시는 주니어 선배 간호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배 간호사를 쫓아다니면서 인계 받는 것부터 물품 인계 받는 것부터 익숙하게 자꾸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물품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좀 이거는 과외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아이의 그 체스트 호흡기계 관리를 위해서 체스트 PT를 해요. 체스트 피지오테라피를 하는데 아이 가슴 부위라든지 등 아이를 엎어놓고 아이를 바르게 반듯하게 놓고 가슴이나 등을 톡톡톡톡 두드려 주거든요. 바이브레이터 기계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손으로 커핑 모양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엠브백 마스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두드리는데 이 엠브백 마스크 호흡을 할 때 코와 입을 막고 하는 마스크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심폐소생술에서 봤던 건데 신생아 사이즈 아주 작은 게 있어요. 그걸로 피지오테라피를 하거나 바이브레이트를 하는데 이게 인계 물품에 보통은 대장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간호사들이 근무 중에 아이 베지넷이나 아이를 케어하는 침대에 옆에 놨다가 그게 침대와 매트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매트 밑으로 쑥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 인계를 받는 연습을 통해서 그 경험 숙련을 통해서 안 보이거나 없어진 것 같으면 어디를 보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그 임상 실무에서 숙련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다양한 일들을 겪을 텐데 한번 임상실습 가셔서 여러분이 대입번에 딱 맞춰서 가기보다는 좀 일찍 출근해서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